안녕하세요 여러분. 아스트랄 프로젝션 방법 영상 이후에 많은 분들이 경험 후기를 남겨주셨습니다. 모두 감사합니다. 근데 경험했다는 의견보다는 시도를 했는데 꿀잠만 잔다, 진동 단계까지 갔는데 그 이후로 진전이 안 된다 라는 의견이 많아서 이번 영상을 준비해보았습니다. 아스트랄 프로젝션을 준비 없이 무작정 시도하면 잘 되지 않습니다. 건물을 지으려면 땅을 다져놓고 시작해야죠. 땅이 준비가 안 됐는데 건물을 지으려고 하니까 밸런스가 잘 맞지 않습니다. 기초를 다져놓으면 아무래도 접근이 좀 더 쉽습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 아스트랄 프로젝션을 위한 몇 가지 팁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팁입니다. 두려움 극복하기. 유체투사가 안 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죠. 관심은 있긴 한데 막상 경험해보려고 하니까 겁이 납니다. 왜? 이게 뭔지 정확히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궁금하니까 용기를 내서 시도해봐야겠다 하고 누워서 명상하고 유체투사 매뉴얼을 따라합니다. 근데 그 와중에 여기 한켠에 걱정이 느껴집니다. 이런 경우 시도하면 당연히 실패입니다. 아스트랄 프로젝션은 두려움이 없을 때, 두려움이 0일 때, 마음 상태가 파도가 없듯 편안할 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수십 년 살면서 접해본 적이 없는 분야이기에 여기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당연합니다. 모르는 것을 접하려니 두려움이 생기죠. 결국 불충분한 정보와 불충분한 경험은 사람들 사이에서 부정적인 의견과 오해를 낳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이 사전 지식입니다. 유체투사에 대해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 여기에 대한 두려움은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이게 뭔지 알면 두렵지 않습니다. 또한 정보가 있어야 폭넓은 경험을 할 수 있기에 사전 지식은 많을수록 좋습니다. 어떤 사람이 한번 경험해보고 그거 무서웠어 하고 남긴 후기보다는 오랫동안 수련을 하고 많은 경험을 해온 사람의 후기를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중에 경험자들이 직접 쓴 책을 구해서 읽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또한 영어권에는 정보가 상당히 많으니까 구글 등의 아스트랄 프로젝션 또는 아스트랄 플레인 등을 검색해서 한글 번역해서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것이 왜 무서운 것과 전혀 상관이 없는지 3가지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인간이라면 누구나 잠을 자고 꿈을 꾸고 하죠. 꿈과 유체투사의 공통점은 나의 의식이 물질계를 로그아웃하고 다른 서버로 다른 차원으로 로그인을 하는 것입니다. 꿈은 서버에 접속해 있는 동안 무의식 상태로 있는 것이고 유체투사는 서버에 접속해 있는 당시 의식 상태로 있는 것입니다. 꿈꾸는 것이 위험한 것인가요? 꿈꾸는 것이 무서운가요? 아스트랄 프로젝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감정을 느끼는 정도가 물질계에서는 10 정도로 느껴진다면 비물질계에서는 0에서 5 정도밖에 느껴지지 않습니다. 비물질계에서는 오로지 현재에 깨어있기 되기 때문에 과거나 미래에 대한 생각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정의 상태를 물질계보다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막상 경험하게 되면 별거 없네? 뭐 이런 거 가지고 무서워했지? 그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는 이유는요 여러분, 그런 거 하면 큰일 난다, 그런 거 하면 잘못된다,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나 걱정이 있는 경우에는 어차피 경험 못합니다. 100번을 시도한다면 100번 다 경험 못합니다. 나는 매 순간 진동하는 에너지입니다. 나에게 두려움이나 걱정이 있다는 것은 주파수가 낮음을 의미합니다. 주파수가 낮으면 나의 의식 수준이 유체투사를 경험한 만큼 확장해 있지 않기 때문에 경험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내가 볼 수 없고 다가갈 수 없을 때가 미지의 영역일 뿐이지 내가 볼 수 있고 다가갈 수 있을 때는 더 이상 미지의 영역이 아닙니다. 영적 체험이라고 해서 신기하거나 대단한 것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 팁, 꿈을 기억하는 연습하기. 아스트랄 프로젝션의 첫 발을 내딛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꿈을 기억하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는 잠에서 깨고 나면 꿈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곤 합니다. 꿈속 세상에 접속해 있는 동안 완전한 무의식 상태였음을 의미합니다. 꿈을 약간이라도 기억한다는 것은 내가 꿈속 세상에 접속해 있는 동안 약간의 의식이 있었음을 의미하죠. 본인이 어떤 일을 보고 겪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는 상태로 있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꿈을 기억하는 연습을 하는 것은 곧 잠들어 있는 나의 의식을 깨우는 연습입니다. 꿈을 기억해야겠다는 그 의지는 잠재의식에 그대로 저장이 되어 꿈속 세상을 돌아다니는 동안 실제로 꿈을 기억하게끔 하는 결과를 내죠. 결국 나의 이런 의지는 꿈을 생생하게 기억하는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꿈에서 꾸민 것을 아는 자각몽 상태를 경험하게 합니다.
자각몽 역시 유체이탈의 한 종류로서 의식계기 훈련을 잘 하는 경우에 이루어집니다. 의식계기 훈련이 잘 되다 보면 아스트랄 프로젝션은 쉬워지죠. 꿈을 기억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잠들기 전에 아침에 일어나면서 꿈을 기억해야지 하고 생각합니다. 이 상태로 잠이 들면 아침에 깨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무슨 꿈 꿨더라? 일 것입니다. 방금 무슨 꿈 꿨더라? 재빠르게 기억 되감기를 합니다. 이때 일어난 일을 순서대로 기억하는 것보다는 시간을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면서 기억하다 보면 좀 더 긴 내용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있었던 일부터 기억해내서 그 전엔 뭐 했지? 그 일이 있기 전엔 뭐 했지? 이런 식으로 시간을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면서 기억을 더듬습니다. 일어나자마자 알람을 듣고 알람을 끄거나 핸드폰을 보거나 화장실에 가는 등의 행위는 꿈을 엄청나게 빠르게 잊어버리게 하기 때문에 약간 깨자마자 비몽사몽한 상태에서 눈을 감고 곰곰이 생각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런 쪽에 열정적이신 분이라면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꿈일기를 쓰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매번 적을 필요는 없고요. 생생하거나 특이한 꿈 정도만 기록해 두시면 됩니다. 꿈일기 쓰기는 단순하게 꿈을 기억하는 훈련을 하기 위함이고요. 꿈의 의미를 찾거나 꿈을 기억하는 행위 자체는 별로 중요하진 않습니다. 단지 꿈을 기억하는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 의식계기가 쉽고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는 곧 아스트랄 프로젝션의 성공 가능성을 훨씬 높여줍니다. 그래도 어차피 연습할 거면 꿈을 활용하는 것도 좋겠죠. 그날 꿈을 통해서 나의 무의식적 욕구는 무엇인지, 어떤 상황에 대해 내가 어떤 감정을 가졌는지, 꿈을 통해 내가 가졌던 주파수가 어땠는지 등을 알아보면 숨겨져 있는 나의 무의식을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팁입니다. 경험하고자 하는 욕구 내려놓기. 아스트랄 프로젝션은 어떤 것을 얻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접근할 경우에 잘 되지 않습니다. 목적이 예로는 돌아가신 분을 만나봐야겠다, 전생이나 미래를 봐야겠다, 깨달음을 얻고 싶다 등등이 있겠습니다. 물론 이런 목적이 실제로 유체투사를 시도하게 하는 동기부여가 될 수 있지만 오히려 성공 가능성을 낮출 수 있습니다. 체험 자체가 어떤 것을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되다 보면 욕심이나 집착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험하고자 하는 그 마음 이면에는 그것에 대한 기대치와 욕심이 있게 됩니다. 결국 이만큼을 채우지 못하죠. 결국 왜 안 될까? 왜 뭐가 부족할까? 라고 생각하게 되며 이는 나는 안 된다, 나는 부족하다가 됩니다. 어떤 것에 대해 집착하고 있는 나는 낮은 주파수를 내기에 당연히 실패의 결과를 낳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아이 같은 마음의 순수한 의도입니다. 와, 궁금하다. 무슨 경험을 해도 상관없다. 그냥 즐겁다. 돼도 좋고 안 돼도 좋아. 이런 느낌 있죠? 결과에 대해 판단하지 않고 기대하지 않는 마음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유체투사에 대해서 생각이 많은 채로 시도하는 것보다는 생각 안 하고 지내는 중에 뜬금없이 성공하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물론 이쪽에 지식이 있거나 시도해보려는 노력이 있었다는 전제하입니다. 전혀 조급해하지 않을 때 마음이 편안한 날 갑자기 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생각지 않게 뜬금없이 의식기기가 이루어지면 당황하지 마시고 아, 이게 그거구나 하고 쑥 나와서 여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팁, 아침이나 낮잠 시간을 노리기. 혹시 밤에 자기 전에만 시도하고 계시다면 아침에 깰 때나 낮잠 잘 때 시도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낮잠 잘 때는 깊은 수면 상태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의식계기가 쉽게 이루어집니다. 또한 잠들 때보다 깨어날 때 좀 더 비몽사몽할 때가 있죠. 의식계기는 비몽사몽할 때를 잘 노려야 이루어집니다. 또한 밤에 잠들기 전에는 하루를 다 보내고 자는 거라 아, 오늘 하루는 힘들었다 생각이 많은 채로 잠들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침에 깰 때는 다 잊어버리고 괜찮은 경우가 있죠. 이런 경우 밤에 잘 때보다는 아침에 깰 때 주파수가 더 높아져 있기 때문에 성공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잠들기 전에 아침에 깨면서 유체투사해야지 하고 생각하면서 잠드시면 됩니다. 꿈속 세상 서버를 로그 아웃을 하고 물질계 로그인, 물질계에 접속하는 그 와중에 의식계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초보자의 경우에는 아침에 일어나서 바쁘게 일 가야 하는 날보다는 마음이 편안한 휴일 아침 시간대나 휴일에 낮잠 잘 때를 노려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성공적인 유체투사를 위한 팁들을 몇 가지 설명드렸고요. 혹시 나는 이런 방법을 쓰고 있는데도 잘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습을 해도 잘 안 되는 이유는 물론 사람들마다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공통적인 이유는 내가 가진 에너지의 주파수가 낮기 때문입니다.
같은 말로는 내 안에 사랑이 충분하지 않다, 의식의 확장이 이루어져 있지 않다, 창조력 직관력과 관련된 뇌의 송과체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 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리 지식을 쌓고 기술을 익혀도 내가 가진 에너지의 주파수가 낮은 상태라면 의도적 유체 이탈은 경험하기 어렵습니다. 즉, 내가 가진 에너지의 높은 주파수는 곧 차원의 문을 여는 역할을 합니다. 주파수가 낮으면 내 의식이 다른 차원까지 확장해 있지 않기 때문에 문을 아무리 열고 싶어도 열리지 않습니다. 내가 내는 에너지의 주파수가 낮은 상태란 쉽게 말해서 몸과 마음이 건강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내가 평소에 심리적으로 불안하거나 스트레스를 받거나 걱정과 두려움이 많은 상태라면 영적 체험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삶에 의욕이 없으니 무기력하고 신체 활동이 적고 퇴근 후에 술이나 TV로 마음을 달래곤 하죠. 삶이 너무 감사하고 매일매일이 즐겁고 콧노래가 절로 나오는 사람들보다는 마음적으로 힘들고 괴로움이 있고 이것을 극복해보고자 영적 체험을 접하려고 하기 때문에 시도해도 잘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공적인 아스트랄 프로젝션을 위해서는 높은 주파수의 에너지를 가져야 하고요. 높은 주파수의 에너지를 갖기 위해서 간단히 몇 가지 방법을 설명드리자면, 첫 번째, 평화로운 마음 상태를 유지하고, 두 번째,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고, 세 번째, 몸에 해로운 음식을 피하고, 네 번째, 자연과 가까워지고, 다섯 번째,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습관과 충분한 수면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특히 스트레스, 술, 담배, 계속적으로 TV를 보는 습관, 늦게 자는 습관, 충분하지 않은 수면 시간 등은 의식을 축소시키고 송과체를 다치게 하기 때문에 당연히 유체투사를 실패하게 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쉬운 만큼 현대인들이 요즘에 잊고 사는 것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내 안에 사랑이 많고 삶이 즐거우면 내가 가진 에너지의 주파수가 높고 의식이 확장해 있기 때문에 영적 체험 가능성 역시 높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설명한 방법들을 잘 실천하신다면 누구나 경험할 수 있겠습니다. 모든 시행착오는 성공의 어머니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잘 안 되더라도 꾸준히 연습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에너지의 주파수나 송과체 등에 대해서는 다른 영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시청 감사합니다. 모두 사랑합니다. 그럼 다음에 만나요. 안녕.